캐나다 경제개발부 장관이 한국의 조선소를 기습 방문했습니다. 보통 이런 초대형 국가 계약에서 을의 입장인 판매국이 먼저 찾아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갑의 위치에 있는 캐나다 장관이 왜 직접 한국까지 날아온 걸까요? 뭔가 급해진 겁니다. 아니면은 이미 마음이 기울어진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방산 뉴스를 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60조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대한민국 기업들의 치밀한 국가 패키지 전략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왜 독일이 불안해하는지, 왜 우리 증시의 방산주가 들썩이는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숫자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60조 원, 60조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비교를 해드릴게요. 삼성전자가 평택에 짓고 있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 그 투자 규모가 약 300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앞으로 2040년까지 수십 년에 걸쳐 들어가는 돈이에요. 60조 원이라는 건 단일 수출 계약으로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손에 꼽히는 규모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60조 원을 두고 대한민국 산업계 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들이 총출동한 건 당연하고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움직였습니다. 포스코가 가세했습니다. 대한항공까지 합류했어요. 자동차 회사, 철강 회사, 항공사가 왜 잠수함 사업에 달려드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캐나다가 원하는 건 잠수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캐나다 정부는 지금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배만 팔 생각하지 마라. 너희 나라의 첨단 산업을 통째로 가져와라. 그러면 계약해주겠다. 이게 바로 산업기술 혜택, 영어로 ITB라고 부르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K 패키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전략은 잠수함 한 척을 파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조선, 자동차, 철강, 항공, AI, 위성통신 기술을 한 묶음으로 캐나다에 이식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캐나다 틀위도 총리를 직접 만났습니다. 김동관 한화 부회장은 캐나다 현지 기업들과 MOU를 쏟아내고 있고요. 이건 기업 하나의 영업이 아닙니다. 국가 대 국가의 경제 동맹 협상 수준으로 격이 올라간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캐나다라는 나라에 무슨 일이 있길래 이 정도 규모의 국가적 결단을 내리려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의 경쟁자인 독일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국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거대한 나라의 해군력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현재 캐나다가 보유한 잠수함은 딱 4척입니다. 그것도 영국에서 중고로 사온 빅토리아급 잠수함이에요. 문제는 이 잠수함들이 1990년대에 만들어진 노후 함정이라는 겁니다. 30년이 넘은 잠수함을 아직도 굴리고 있는 거죠. 고장도 작고 실제로 바다에 나가서 작전할 수 있는 잠수함은 4척 중 1에서 2척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캐나다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급변하고 있어요. 북극해가 녹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갑자기 캐나다 북쪽 바다가 전략적 요충지가 돼버렸어요.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캐나다로서는 자국 영해를 지킬 제대로 된 잠수함이 절실해진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것이 바로 CPSP,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입니다. 규모를 말씀드릴게요. 3천 통업 대형 디젤 잠수함 12척, 총 사업비가 캐나다 달러로 약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 넘습니다. 단일 방산 사업으로는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핵 잠수함이 아닌 재래식 디젤 잠수함을 원하고 있어요. 핵 잠수함은 미국의 견제도 있고 운용 비용도 천문학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세계적으로 3,000톤급 고성능 디젤 잠수함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된다는 겁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그리고
대한민국, 특히 한화오션이 만든 도산한창 호급 잠수함은 3,000톤급 디젤 잠수함 중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수직 발사관을 탑재해서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고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해 자막 능력도 뛰어나요. 성능으로만 따지면 한국이 앞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2024년 11월 캐나다 경제개발부 장관이 한국을 기습 방문했습니다. 그것도 거제도 한화오션 조선소를 직접 찾아왔어요. 통상적인 외교 절차를 생각하면은 이건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구매자가 판매자를 먼저 찾아가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업계에서는 이를 사실상 수주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 검토 차원이 아니라 최종 결정, 전 마지막 확인 절차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캐나다가 요구하는 조건은 단순히 좋은 잠수함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훨씬 더 까다롭고 훨씬 더 야심찬 것을 원하고 있어요. 여기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캐나다 정부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다.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주는 파트너를 선택하겠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산업기술 혜택 조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60조 원어치 잠수함을 사줄 테니 그에 상응하는 규모를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을 이전하라는 요구예요. 얼마나 강력한 조건이냐면요. 캐나다는 통상적으로 국방조달 계약의 100%에 해당하는 ITB를 요구합니다. 60조 원 계약이면 60조 원 규모의 경제적 혜택을 현지에서 만들어내라는 거죠. 물론 협상에 따라 조정되긴 하지만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왜 캐나다가 이렇게까지 나올까요? 캐나다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됩니다. 캐나다는 자원 부국이지만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특히 첨단 방산 기술, 조선 기술, 배터리 기술 같은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잠수함 사업을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양날의 검입니다. 부담 측면에서 보면은 60조 원 계약을 따기 위해 수십조 원 규모의 현지 투자를 약속해야 합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어마어마한 자금 부담이에요.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기회 측면에서 보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미 시장의 관문입니다. 여기에 제대로 된 생산 거점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잠수함 사업이 끝난 뒤에도 북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잠수함만 팔겠대서 한국 산업 생태계 전체를 이식하겠다로요. 한화만 움직인 게 아닙니다. 현대차는 캐나다의 전기차, 수소차 투자를 검토하고 있고 포스코는 철강 배터리 소재 협력을 논의 중입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정비 사업 진출을 타진하고 있어요. 이들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원팀으로 뭉쳐서 캐나다의 통합 패키지를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경쟁자인 독일은 이런 패키지를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독일의 티센크루프는 잠수함 기술은 뛰어납니다. 하지만 독일 기업들이 한화, 현대차, 포스코, 대한항공처럼 원팀으로 뭉쳐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독일 정부가 한국 정부처럼 총리까지 나서서 세일즈를 할까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 게임의 승패는 누가 더 매력적인 국가 패키지를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말만 하면은 소용없죠.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 투자가 아닙니다. 지분 18.5%를 확보하면서 이 대주주로 올라서는 거래였습니다. 알고마 스틸이 어떤 회사냐면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위치한 100년 역사의 철강 기업입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철강이 향후 캐나다 현지에서 건조될 잠수함의 선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한화는 미리 공급망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화 시스템은 캐나다 현지 기업들과 AI 및 위성통신 분야 협력, AMOU를 쏟아냈습니다. 잠수함에 들어가는 전투체계, 통신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작전 지원 시스템까지 한화가 공급하겠다는 포석이에요.
캐나다 입장에서는 단순히 배를 사는 게 아니라 최첨단 해군 기술을 통째로 받아오는 셈이 됩니다. 현대자동차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2024년 캐나다를 직접 방문해 트루이도 총리를 만났습니다. 자동차 회사 회장이 왜 총리를 만날까요? 단순한 친선 방문이 아닙니다. 현대차는 캐나다의 전기차 및 수소 연료 전지차 관련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캐나다는 수송 영재 육성에 적극적인 나라입니다. 풍부한 청정 에너지를 바탕으로 그린 수소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현대차가 여기에 수소차 생산 거점이나 연료전지 공장을 세운다면 캐나다로서는 자동차 산업까지 덤으로 얻는 셈입니다. 포스코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포스코는 고부가 가치 철강 기술뿐 아니라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요. 캐나다는 리튬, 니켈 등 배터리 원료 광물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포스코가 캐나다에서 원료를 확보하고 현지에서 배터리 소재를 생산하는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면 이건 잠수함과는 전혀 별개의 거대한 경제적 시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정비 사업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항공산업 강국이지만 북미 지역 항공기 정비 수요를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요. 대한항공이 여기에 정비 시설을 짓는다면 캐나다 항공산업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북미 시장 정비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그림이 보이시나요? 한화오션은 잠수함 건조와 철강사 투자로 조선 기술과 철강 산업 활성화를 가져다주고 한화시스템은 AI와 위성통신 기술 협력으로 첨단 방산 기술을 이전합니다. 현대차는 전기차와 수소차 투자로 자동차 산업과 수송 영재를, 포스코는 철강과 배터리 소재로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대한항공은 항공 정비로 항공산업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건 단일 기업의 수주 활동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주식회사가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두 가지 미래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이 수주에 성공하는 시나리오입니다. 2025년 5월 캐나다 정부가 공식 발표합니다. CPSP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한민국 한화오션 컨소시엄을 선정한다. 이 순간 대한민국 방산 역사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한화오션은 세계 잠수함 시장의 최강자로 등극합니다. 이미 한화는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도 유력 후보로 떠올라 있어요. 캐나다까지 따낸다면 한국 잠수함은 세계 최고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후 이제 아시아, 중동, 남미 국가들의 잠수함 수요가 한화로 쏠릴 가능성이 높아요. 현대차는 캐나다를 북미 전기차 수소차 전초기지로 삼게 됩니다. 미국의 IRA 때문에 북미 현지 생산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캐나다 투자는 미국 시장까지 노릴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됩니다. 캐나다에서 생산한 전기차는 USMCA에 따라 미국에도 무관세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포스코는 배터리 소재 공급망의 핵심 노드를 확보합니다. 캐나다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결합하면은 원료 채굴부터 소재 가공까지 수직 계열화가 가능해져요. 이건 글로벌 배터리 전쟁에서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은 슈퍼사이클에 진입합니다. 60조 원 규모의 장기 프로젝트는 10년 이상 안정적인 일감을 보장해요. 한화오션뿐 아니라 수백 개의 국내 협력업체들에게 물량이 돌아갑니다. 거제, 울산, 창원의 조선, 중공업 클러스터가 다시 불을 뿜게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캐나다가 최종적으로 독일 티센크루프에 손을 들어줍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유럽 캐나다 간의 전통적 유대 관계, 나토 동맹국 간 협력 강화, 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독일의 역제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화오션에게는 뼈아픈 패배가 됩니다. 이미 수천억 원을 투자한 알고마 스틸 지분은 어떻게 될까요? 잠수함 수주와 별개로 철강 사업 차원에서 유지할 수 있지만 시너지 효과는 크게 반감됩니다. 더 큰 문제는 신뢰도 하락입니다. 한국 잠수함, 독일한테 졌다는 인식이 퍼지면은 이후 다른 국가들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어요. 방산 시장은 한 번의 실패가 수십 년간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거든요. 북미 방산 시장의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방산 기업 보호에 민감하고 캐나다는 유일하게 우리가 뚫을 수 있는 북미 시장의 창구였어요.
여기서 실패하면은 당분간 북미에서 대형 방산 수주를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국에 유리하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캐나다 장관의 기습 방문, 한화의 선제적 투자,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 모든 정황이 한국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공식 발표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습니다. 독일이 막판 방역 카드를 꺼낼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질 수도 있어요. 60조? 대단하긴 한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연한 질문입니다. 대기업들의 잔치가 개인 투자자나 일반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첫째, 주식 시장입니다. 만약 수주가 확정되면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한화오션은 60조 원 사업의 핵심 수혜주입니다. 현재도 기대감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지만 수주 확정 시 재평가가 불가피해요. 단순히 잠수함 매출만이 아니라 세계 최고 잠수함 제조사라는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붙게 됩니다. 한화 시스템은 잠수함에 들어가는 전투 체계, 통신 장비를 공급합니다. 수주 성공 시 10년 이상의 안정적인 매출이 보장되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및 추진 체계 분야에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 전체가 수혜권에 들어오는 거죠. 현대차는 잠수함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캐나다 진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주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소차 사업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 본업에 더해 배터리 소재 사업의 북미 진출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중요한 건 이 주가 움직임이 수주 확정 전부터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주식 시장은 기대를 먹고 삽니다. 3월 입찰 마감, 5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일정에 맞춰 관련주들이 출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고용과 지역 경제입니다. 거제도를 아시나요? 한때 조선업의 성지로 불렸던 곳이에요. 그런데 2010년대 후반 조선업 불황으로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일감이 없으니 사람들이 떠난 거죠. 60조 원 잠수함 사업은 1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이 물량이 확정되면 거제, 울산, 창원의 조선중공업 클러스터에 다시 활기가 돌아옵니다. 조선소에서 직접 일하는 노동자만이 아니에요. 철강 부품, 전자장비, 도장, 용접, 물류, 식당, 숙박업까지 조선 한 척을 만드는데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10년치 일감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통계로 보면은 조선업은 고용 유발 개수가 높은 산업 중 하나입니다. 매출 10억 원당 약 12명의 고용이 창출된다는 분석도 있어요. 60조 원이면 계산해 보세요. 셋째, 방산주의 장기 투자 관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방산업은 지금 슈퍼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이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있어요. 중동도 불안하고 아시아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한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무기를 사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은 최고의 위치에 있어요.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그리고 도산안창호급 잠수함까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납기도 빠릅니다. 폴란드, 호주, UAE, 사우디 등에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어요. 캐나다 잠수함 수주는 이런 K 방산 성장 스토리의 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잠수함 수출 성공이라는 타이틀은 향후 다른 수출 계약을 따내는데도 결정적인 레퍼런스가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건 대기업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식 투자자라면은 관련주의 향방을 주시해야 하고 조선방산업계 종사자라면은 커리어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지역 경제, 협력업체, 연관 산업까지 60조 원이라는 돈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체크해야 할 핵심 일정과 모니터링 포인트입니다. 2025년 3월에 입찰이 마감됩니다. 캐나다 정부가 최종 제안서를 접수하는 시점이에요. 이때까지 한화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가 각자의 최종 카드를 제출합니다. 입찰 마감 전후로 양측의 추가 투자 발표, MOU 체결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5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캐나다 정부가 두 후보 중 하나를 선택하는 시점이에요. 이게 사실상 최종 결정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은 계약 조건 협상에 들어가고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최종 계약까지 이어집니다.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사이에 최종 계약이 체결됩니다. 세부 조건 협상을 거쳐 공식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 시점에서 정확한 계약 금액, 현지 투자 규모, 기술 이전 범위 등이 확정되어 모니터링해야 할 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현지 추가 MOU 및 투자 소식입니다. 5월 발표 전까지 한화, 현대차 포스코 등이 캐나다 현지 기업들과 추가 협력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캐나다 눈치 보기와 진심 어필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특히 한화 오션의 알고마 스틸 외에 추가적인 대형 투자 발표가 나온다면 수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독일의 방역 카드입니다. 티센크루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독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외교전을 펼칠 수 있고 독일 기업들이 캐나다 현지 투자를 약속할 수도 있어요. 특히 유럽과 캐나다는 역사적으로 유대가 깊습니다. 독일이 유럽 동맹 카드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목할 건 기술적 방역이에요. 티센크루프의 잠수함도 세계적으로 검증된 기종입니다. 독일이 기술 이전 조건을 파격적으로 내건다면은 캐나다 입장에서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셋째, 한국 정부의 외교적 성과입니다. 이번 수주전은 기업 대 기업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 경쟁입니다. 한국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세일즈 외교를 펼치느냐가 중요해요. 이미 정상급 인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캐나다 정상회담이 잡힌다거나 양국 간 경제협력 협정이 발표된다면 이건 잠수함 수주와 직결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체크할 것들이 있어요. 3월 입찰 마감 전은 기대감 선반영 구간입니다. 이미 주계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니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5월 발표 전후는 결과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수주 성공 시급 등 실패 시 급락 가능성이 있으니 리스크 관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 관점에서는 단기 이벤트보다 K방산의 장기 성장 스토리에 베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캐나다가 아니더라도 폴란드, 호주, 중동 등 수주 파이프라인이 풍부하거든요. 한 줄 요약입니다. 60조 잠수함 수주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다.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체가 통째로 수출되는 K 패키지의 시작이다. 잠수함 한 척을 파는 것과 나라 전체를 이식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한화는 배를 만들고 현대차는 차를 만들고 포스코는 철강과 배터리 소재를 공급하고 대한항공은 하늘길을 엽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패키지로 캐나다에 들어가려 하고 있어요. 독일이 이 싸움에서 밀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력은 독일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가 원팀으로 뭉쳐서 산업 이식을 제한하는 구조는 한국만이 가능해요. 재벌 구조의 단점이 많이 지적되지만 이런 순간에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룹 총수 한 명의 결정으로 계열사 전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산업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뭉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0조 원이라는 잭팟을 터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이 독일을 제치고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결정적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가장 빠르게 분석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돈이 되는 정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